법의 운용이 정치검찰의 권한이 아니듯이 기획재정부가 재정운영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이니 재정준칙도 제1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위기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지만 부총리께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취임할 때부터 모든 경제 공과는 부총리 취임 직후인 제가 그리고 우리 경제팀이 진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인식 대전환과 민주적인 관점이 없다면 정치 검찰과 함께 모피아 재정 독점도 파탄에 기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이라 했고 부총리께서는 지난 정부가 가장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추이 면밀하게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네,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적인 비난을 멈춰야 할 겁니다. 만약에 국감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하시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용 국가 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모르셨죠? 앞으로 기재부 장관답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저런 통계는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늘어났습니다.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잘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미국이 17.68% 늘었고 영국은 20.4%, 프랑스는 15.2% 증가했는데 우리는 6.4%만 증가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도 지금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4%였고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정치 공세, 비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국민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 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권이 했고 우리는 집행만 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마는 장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집행 과정에서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않고 올해는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43조가 세수 펑크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 축의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영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 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 채무 아실 겁니다. T1 기준. 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재정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제가 들어가서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2배인 15%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의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 포함되지 않은 국책은행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라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828조 7천억입니다. 기재부 장관, 2022년도 국가 총부채 얼마입니까? 1067조입니다. 네, 그거는 국가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무만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부채 670조, 국책은행 부채 828조, 국책은행 부채는 국가부채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다 국가부채로 인정합니다.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은 재정 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국가 부채 관리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여기서 지금 제가 기재부 통계고요. 볼 수가 없는데, 물론 뭐 다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들입니다. 당연하죠. 그 통계를 가지고 아마 계산은 하셨을 텐데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들 보는 방식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전혀 아닙니다. 계산을 했고 똑같은 어쨌거나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의원님 지금 뭐 계산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 모든 언론이 다 보고 지금 보도하고 국가 부채가 어떤지 네. 그거는 뭐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네, 숫자니까 저한테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 부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맞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가 재정 관리, 재정 운영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국가 부채 관리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공기업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기업은 우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요금에 반영 못한 결과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는 뭐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금 올리면 어떡하냐, 민생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그거 올리면 안 된다고 또 많은 지적도 하신 사안입니다. 뭐 이런 사항들 종합해서 공기업 경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 이런 거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거들나게 생겼다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저는 당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쉽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추경하자,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좀 바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기조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재정 준칙 꼭 좀 해야 되겠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정리하시죠. 그래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추경하자는 거 추경을 제가 지금 나라 재정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재정 준칙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우리 야당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국가 부채 걱정하시고 나라 살림 걱정하시는 거. 유념하고 운영하겠습니다.